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에서 사면 된다. 우리가 너무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거기까지 안 가고 반등해버리면 못 사고 그냥 상승장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이성을 믿지 말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이 언제나 휩싸이니까 그냥 무릎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릎에 잡는 것도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이쯤이면 무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때쯤 다들 관심 있는 거는 비트코인의 찐바닥은 어디인가, 이거 아닌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저는 이제 비트러너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장기 마라톤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장의 구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꽤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찐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사실 지난 사이클들에서 본격적인 하락장은 이 FTX라든지 마운트곡스 거래소라든지 플러스 토큰 같은, 또는 테라루나 같은 거대 비트코인 홀더, 뭐 금융기관, 그 다음에 디파이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연쇄청산의 어떤 반응으로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 빠지는, 최저점까지 내달았던,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런 메이저한 이벤트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이 정도 가격선에서 하락장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틀림없이 그런 메이저한 이벤트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5만 불, 4만 불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소들 몇몇이 이제 영업을 중단하고, 특히 이제 1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비트맥스 거래소, 이 퍼페추얼 스왑이죠. 무기한 영구 선물의 원조였는데 이 거래소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 트레저리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대답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과연 찐바닥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지표로 보건대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숏텀 홀더, 롱텀 홀더. 오늘은 이 장기 홀더, 롱텀 홀더, 그 다음에 숏텀 홀더, 단기 홀더, 이 둘의 관련 지표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비트코인이 하락장에 얼만큼 와 있는지를 볼 건데요. 일단 숏텀 홀더 모멘텀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멘텀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모멘텀 뭘까요? 약간 기운 같은 겁니다. 매수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존재를 하느냐, 모멘텀이 좋다 나쁘다, 또 매도 모멘텀, 매수 모멘텀,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단기 홀더들, 숏텀 홀더들의 모멘텀은 지금 어떠냐, 그게 바로 이 초록색 선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여기죠. 맨 오른쪽 끝에 현재 2026년 7월 기준 여기에 와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0월부터 쭉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숏텀 홀더들의 모멘텀 지수라는 것도 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제 좌측을 보시면 여기 중간에 0이 있고, 0을 쭉 확장을 해보면 여기죠. 초록색 선이 지금 0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모멘텀이 0 위로 복귀 중.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과거 평균 단가 대비해서 현재 단가를 비교하는 게 결국 모멘텀이에요. 현재 단가가 과거 평균 단가보다 낮은 상태에서 오래 머물면 계속 0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0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단기 투자자들이라는 건 결국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오래 버틸 심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단기적인 가격 우상향을 바라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의를 일단 하고, 숏텀 홀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들어왔는데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모멘텀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자꾸 손절매를 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숏텀 홀더 모멘텀 지수가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쯤 한 25년 12월이네요. 여기에서 최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0 가까이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복귀했어요. 많이 복귀했습니다. 마이너스로 완전히 꼬라박았던 모멘텀이 다시 0위로 복귀한다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강력한 강세장 복귀 신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풀백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 요걸 기점으로 자주색, 세로 기둥이죠. 요걸 기점으로 모멘텀이, 숏텀 홀더 모멘텀이 쭉 빠졌다가 0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가격이 개선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강세장 복귀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롱텀 홀더들의 온체인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코스트 베이시스입니다. 즉 전체 매수 평단가라고 할 수 있죠. 온체인에서 확인되는
마지막 지갑 간 이동에 찍혀 있는 타임스탬프 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동한 UTXO의 딱 그 순간의 가격을 평균을 쫙 내보면 매수 평단가가 계산이 되고, 그게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평단가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숏텀 홀더들의 코스트 베이시스, 롱텀 홀더들의 코스트 베이시스, 이게 비율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두 개가 똑같아서 비율이 1이다. 그러면은 단기 홀더들의 전체 매수 평단가와 장기 홀더들의 전체 매수 평단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단기 홀더들이 어떻게 장기 홀더들하고 똑같은 평단가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장기 홀더들은 언제나 비쌀 때 사는데. 근데 지금 현재 수치가 1.42, 거의 1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기 홀더들도 뭐 최근이지만 계속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단가가 낮아집니다. 물론 사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평단가니까. 그리고 장기 홀더들은 어쨌든 과거에 사놓은 가격이든 아니면 한 6개월 전에 사놓은 가격이든 지금 긴 시간 하락장이 쭉 이어지고 있으니 이 평단가가 붙는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단기 홀더들과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가. 원래는 장기 홀더들 평단가가 훨씬 위에 있는데 하락장이 길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쭉 붙는 거죠. 이렇게. 이게 1.42를 찍으면 과거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이 지점입니다. 2014년, 그 다음에 18년, 그 다음에 22년이죠. 과거 하락장을 봤을 때 이 코스트 베이시스 비율이 1.42를 찍고 2014년에는 1.5개월 뒤에 찐바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 반전해서 올라간 거고요. 2018년에는 1개월 걸렸습니다. 추세 반전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2022년에는 3.5개월 걸렸어요. 과거 대비 좀 더 길게 걸렸습니다. 왜냐면 FTX가 망하면서 하락장이 더 길고 깊어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찐 바닥이 아직 안 나온 걸 수도 있어요. 1.42 도달 후 1개월, 1.5개월, 뭐 3.5개월 뒤에 찐 바닥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이번에도 1.42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개월, 1.5개월, 한 3개월 뒤에 찐 바닥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바로 추세 반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이렇게 숏텀 홀더들의 평단가 쭉 초록색 점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만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1.42, 거의 1에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키스가 났을 때 여기 그러면서 살짝 역전되기까지 해요. 심지어 그러면은 바닥 찍고 이제 오렌지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잖아요. 바닥을 여기서 찍었죠. 여기서도 조금 뒤에 여기서 찍었죠. 여기서도 거의 뭐 동일하긴 한데 여기서 찍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한 요 정도 선에서 하락장이 한 몇 개월 뒤면은 한 1에서 3개월 정도 뒤면은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장단기 보유자들의 동시 항복 신호도 떴다는 거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단기 보유자들의 모멘텀을 봤어요. 현재 단기 홀더들의 평단가를 과거 전체 평단가와 비교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는 게 모멘텀. 이게 0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롱텀 홀더들의 모멘텀도 역시 마이너스예요. 장단기 보유자가 모두 모멘텀이 지금 마이너스. 요게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하늘색 영역으로 표시된 구간들이 다 그런 구간입니다. 장단기 보유자의 모멘텀이 모두 마이너스인 상태. 요게 동시 항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항복.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에 따른 그 7시트 제가 공유 몇 번 드리잖아요. 4년 주기를 한 바퀴로 해서 한 분면이 1년이고 4년 한 바퀴 돌면은 이제 항복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평시가 있고, 유포리아 환희 구간이 있고, 그럼 다시 이제 하락장이 오고 항복 구간이 나오고 막 이게 반복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항복입니다. 캐피큘레이션. 즉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는 하락장을 버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단기 보유자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항복을 했고 나갔죠. 평단가가 뭐 9만 달러 이렇게 물려 있었으니까 단기 보유자 평단가가 시장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다 털고 내려가면서 점점 평단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사는 단기 보유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장기 보유자들까지도 심지어 가격 하락이 계속 짙어지고 하락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멘텀이 낮아지는, 그래서 둘 다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하락장의 완전 끄트머리, 캐피큘레이션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하늘색 영역이 또 떴습니다. 롱텀 모멘텀, 숏텀 홀더 모멘텀 모두 마이너스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숏텀 홀더 모멘텀은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상승 추세에 있죠. 그래도 다행히. 이게 이제 역전하면서 올라가고 롱텀 홀더 모멘텀이 또 따라 올라가면서 이 항복 구간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반전되어서 흰색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체인 지표를 보건데 요게 항상 언제나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됐다. 여기서도 보면은 되게 이 하늘색 구간이 길죠. 하늘색 구간이 깁니다.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던 숏텀월드 모멘텀이 먼저 올라오죠. 그 다음에 롱텀월드 모멘텀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둘 다 간극을 엄청 넓히면서 숏텀월드 모멘텀이 슉 올라올 때가 바로 우리가 그 염원하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2024년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왔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또 상승 한번 크게 오고 그 다음에 2025년 연말에 상승장을 마무리했던 과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2027년부터 시작할지 뭐 아니면 올해 말부터 시작할지 정확한 건 모르나 아무튼 이 숏텀홀더 코스트 베이시스와 롱텀홀더 코스트 베이시스가 붙고 있는 상황 그리고 모멘텀도 둘 다 마이너스에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하락장의 정점을 가리키고 있긴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에서 사면 된다. 우리가 너무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거기까지 안 가고 반등해버리면 못 사고 그냥 상승장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이성을 믿지 말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이 언제나 휩싸이니까 그냥 무릎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릎에 잡는 것도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이쯤이면 무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더라도 오늘 본 온체인 지표 롱텀홀더 숏텀홀더들의 이 모멘텀이나 아니면 코스트 베이시스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그 낮은 가격에 머물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길어야 3개월 아니면 뭐 1개월 이 정도 하락장이 이어지고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사실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에서 굉장히 재밌는 지표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게 바로 MVRV 퀀타일 모델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렌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아래 위로 쭉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전체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5% 단위의 20개 밴드로 세밀하게 나눈 겁니다. MVRV를 활용해서. MVRV, 즉 실현 가격 대비 시장 가격이죠. 그래서 MVRV, 우리 너무 잘 아는 온체인 지표잖아요. 이거를 비율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과열 침체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과거 전체 MVRV 데이터를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가격이 현재 MVRV가 과열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저평가 받고 있는 거냐 요거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밴드를 쭉 20개를 만들어요. 현재 MVRV 기준으로 20개의 영역을 만드는 거죠. 5%씩 단위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위에 MVRV가 들어가면은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평가된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 영역, 저평가되고 있는 영역, 고평가되고 있는 영역은 여기 빨간색 부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초록색 영역의 거의 끝에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과거 전체 MVRV 평균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굉장히 하단, 저평가된 영역으로 가격이 내려와 있는 거는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는 이 MVRV 퀀타일을 왜 만들었냐? 이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DCA를 해라, DCA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퀀타일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한번 매수를 해보면 그냥 무지성으로 주기적으로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다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퀀타일, 즉 밴드 상단 30%가 되면은 매수를 중지합니다. 정기적으로 쭉 사다가 MVRV가 상단 30%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매수 중지. 이때는 오히려 현금을 비축합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 위에 있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이 왔다 갔다 교차하고 있죠. 이 초록색 선이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갔던 이게 2021년인데 2021년 장대 쌍봉 이렇게 만들 때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비트코인 매수는 중지를 하는 겁니다. 쭉 낮추는 겁니다. 현금을 비축하다가 이제 바텀 15%가 된다. 20개 밴드의 하단 15%에 도달을 한다. 그러면 이 비축해둔 초록색 현금을 그때 가장 공격적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투입한다. 15%에서.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쭉 늘어나고 현금 보유량이 쭉 내려갑니다. 여기가 이제 2022년 하락장이죠. 요거를 반복하기만 해도 심지어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는 더 나가긴 하는데 일단 이것만 반복하기만 해도 즉 비트코인을 파는 건 아니에요. 과열되었을 때는 덜 사고 심지어 매수를 중지하고 하단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이 오면 그때 현금을 쏟아부어서 쭉 사는 것만 해도 그냥 무지성 DCA를 하는 것보다 전체 비트코인 데이터 아무데나 찍어도 88%의 확률로 더 수익률이 좋다. 근데 살짝 좋대요. 살짝.
살짝 좋은데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보다 부분 익절을 하는 것이다. 탑 15%가 되면은 자 가격이 이제 올라왔어요. 탑 30%에서는 매수를 중지하죠. 그래서 탑 15%까지 도달한다. 더 올라가서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약간 기계적으로 매일 한 1, 2%씩 비트코인을 익절을 하래요. 그러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지냐? 2014년 이후 무지성으로 DCA를 했다.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사기만 했다. 대비 초과 수익이 무려 5.71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려 470%죠. 5.71배에 달합니다. 자, 비트코인 역사상 무작위로 아무 날짜나 골라 시작해도 88%의 확률로 DCA를 아웃퍼폼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감정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니까.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이 과열되었을 때 어떤 분위기일지.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와요. 갑자기 돈이 잘 벌려. 막 내가 그냥 정해진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막 전 시장에 과열 열풍이 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 얘기를 할 때가 되잖아요. 희한하게 막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투자하고 싶어져. 그게 희한하게 이 경기도 사이클을 거치는 게 있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같이 비트코인이 하락장을 오랫동안 거치고 있는 상황에는 희한하게 별로 돈도 잘 안 벌려요. 그냥 간신히 평소 다니던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받습니다. 뭐 이렇게 엑스트라로 꽁돈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게 또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도 잘 융통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계적으로 고점에서 현금 비중을 확 늘리다가 그 다음에 저점이 오면은 비트코인은 확 사고 이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점에서 그 과열되어 있는 막 사람들이 막 다 투자하고 있는데 나 혼자 현금 모은다?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고 하락장인데 막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게다가 이번 하락장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또 막 옆에서 빵빵빵빵 막 그 돈 벌고 있는 거 보면서 내가 비트코인을 가격이 막 50% 떨어지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돼도 저같이 이제 비트코인에 진짜 엄청난 맹신을 하면서 거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 돼도 하락장이 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약간 기계의 힘이 필요해요. 정말 이렇게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나의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그 짜여진 예산이 자, 이 퀀타일 모델에 따라서 상위 15%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익절을 한다. 1, 2%씩 조금씩 익절을 한다. 30%가 되면은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린다. 그리고 하단 15%로 내려오면은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다. 이거를 약간 뭐 헤지펀드 같은 데다 돈 맡겨놓은 것처럼 자동으로 그렇게 굴러가게 만들지 않으면은 내가 혼자서 이렇게 매뉴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세팅을 해놓고 진짜로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4년 주기 사이클에 따라서 1년 하락, 3년 상승을 반복할 때 이런 장점이 있죠. 고평가 구간에서 매수를 멈추고 현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의 타격과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고평가 구간에서 이제 나는 비트를 거의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현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고점 대비 막 50%, 60% 떨어질 때 고통이 덜 할 수 있죠. 그걸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만 하면은 비트코인을 더 높은 수익률과 그 다음에 덜 힘들게 고통을 좀 덜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면 분명하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남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모으고 싶고 그리고 단순히 개수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무지성 DCA보다는 이렇게 적정한 시점에 많이 사고 적정한 시점에 약간 익절하고 좀 덜 사고 약간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아무래도 P&L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온체인 지표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고 그러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가 이번에 만들어서 내놨다고 하는 퀀타일 모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여드린 퀀타일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재 이 오렌지색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하단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단 15%인 것 같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만약에 퀀타일 모델이 진짜 내 펀드 매니저가 되어서 비트코인을 자동 투자해주고 있다면 아마 이때쯤이면은 공격적으로 비트를 매집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쌓은 현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제가 여기 담진 않았지만 5% 내려갈 때마다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걸로 프로그래밍을 해놨더라고요. 이 퀀타일 모델은 15% 밴드 도달하면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했죠. 5% 하단 내려갈 때마다 더 공격적 이렇게 매수를 하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저도 뭐 이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의 뉴스레터를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 들어가서 어떠한 건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퀀타일 모델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MVRV 퀀타일 모델의 뉴스레터 링크를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내 비트코인 매수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영어로 쓰여 있는 블로그긴 한데 요즘 뭐 챗GPT나 제미나이가 번역 같은 건 잘 도와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이 구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왔다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무지성 DC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P&L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